자, 돌파매매 시간입니다. 시장의 답답함을 뚫고 나가줄 돌파구는 어디가 될까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챙겨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돌파매매의 저주냐. 박종현 어드바이저께서 시장 1월에 계속해서 조정받는다. 네. 조심해라. 이런 주의의 목소리를 주셔서일까요? 1월장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네네. 좀 그냥 위원님 빈말이라도 네네. 좋아져요라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좋아진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정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시나리오 2 형태로 2,900 이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20에서 30조 정도 컨센서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단기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시장 금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 퍼가 2,900에서 2,950포인트 사이인데 이렇게 되면 할인율이 또 적용이 돼가지고 적정 퍼가 한 2,850포인트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1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저점을 2,850이나 40 요 구간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계세요? 포트 비중에서 얼마를 현금화하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네. 이런 대략적인 포트 전략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작년 4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전기 전자 쪽이 30% 정도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나오듯이 그쪽 IT 부품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런 쪽이 수출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2,900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런 시장의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저번 주에도 제가 예시 종목으로 좀 반도체 드렸듯이 어제도 보시게 되면 시장 조정 와도 시그네틱스 그리고 PSK 홀딩스 이런 반도체 쪽은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지금부터 2월, 3월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런 종목을 좀 담아두는 전략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혹은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들을 어떤 지표로 조금 해석을 해주신다면 뭘 네네.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제가 시장 전망을 저는 이제 이 1월이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IPO에 들어갔던 자금이 수급 공백이 좀 채워지면서 지금 IPO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는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표를 여러 가지 좀 차트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네네. 이것도 어제 밤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에서 이렇게 중기 추세를 쭉 그어 보시면은 이 라인에 어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 저점 라인이 코스피 저가 라인 2,875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추세 라인과 지금 단기 2,870포인트. 그래서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저는 2월, 3월에 지금 미 금리 인상 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현금화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2,900 밑으로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2,800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분하고 전략적으로 내 포트에 대한 분할 매수나 이런 관점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들이 물류비에 좀 많이 나가고 그래서 마진이 축소되는 영향.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버핏 지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서 120% 이상 지금 218%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 네. 버핏 지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 고점을 지금 돌파한 지금 10년 만에 지금 역사적 고점을 지금 구간에 오고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올라올 때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올라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요? 버핏 지수가 GDP 대비 미국 상장자 이제 시가총액 비율을 이렇게 나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218%로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다. 그렇게 되면 미 시장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박스권 대응을 우리도 먼저 트레이딩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GDP보다는 2배 이상 크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러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네. 이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저 고점을 형성했던 차트가 40 정도 갔던 데가 저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근에 또 도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분이 미 지수 같은 경우 영향이 있다. 한마디로 두 지수가 다 보여주는 게 지금 미국장도 부담스럽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부의장도 그렇고 뭐 청문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이 또 줄어들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인플레이션 쪽은 변동성이 있는 뭐 자동차, 에너지 이쪽이 포함된 인플레이션이라 제가 볼 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줄어들면은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렸듯이 1분기 내에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이 9월 전에 미 선거 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좀 긴박하게 좀 진행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7% 가장 지금 아주 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원자재 지수 이런 부분이 바로 물류비 그리고 마진 축소가 되는 기업들의 영향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원자재입니다. PPI 지수, CPI 지수 뭐 이런 거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PPI 지수가 지금 좀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지만 CPI 지수에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되고 이번 1분기에 발표된 실적 발표는 4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1분기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위원님의 이런 시황관이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은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850포인트 전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요거를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나올 때 이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현금화를 일부 확보하면서 저도 이제 전략을 제가 도파민을 한 3개월 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좀 약간 초보자들 뭐 이렇게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약간 그래도 약간 실전 매매 형태로 2월 달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개념을 전략을 좀 포트 전략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동 구간을 이용해서 현금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네네. 자, 그럼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리뷰 요청 의견이 들어왔어서 저희 한번 보죠. 최고가 기준 수익률 44% 11월 16일 유망주입니다. 텔레칩스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뒀었기 때문에 네네.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찌할까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 포지션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고점 영역을 이미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해성 DS가 이제 대장주고 지금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아직 매수 포지션이 안 나와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런 종목은 지수에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구간에 좀 사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역사적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게 되면은 일단 일부 차익을 해 놓으시고 이 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저가 구간이 25,000원을 어느 정도 커트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단기 대응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다보링크 AS 요청도 들어와 있는데 혹시 네. 다보링크도 가능하실지. 다보링크는 제가 이렇게 5G 쪽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G가 가는 조건은 지금 리오프닝이 실제 실행이 돼야 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파수 경매에 작년 주파수 경매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버라이즌 쪽도 아예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5G 쪽은 중순 이후가 좀 지나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무선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거의 보시게 되면은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하단 영역이 이탈할 거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뭐 박스권 상단 이런 트레이딩 형태로 박스권 상단 22,800원 정도, 2,800원, 900원 라인까지는 이 바닥에서 기술적인 뭐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나 이런 무선 인프라 쪽은 올라간 저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돌파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시는 종목이 PSK홀딩스. 사실 PSK홀딩스는 저희와 이미 한번 다뤘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시그네틱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ROE 같은 경우도 30% 전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지금거나 뭐 이미 보유하신 분이나 신규 접근하신 분들이나 매수하셔가지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그때 단기적 대응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종목 다시 15,500원에서 지금 시초가 이하로 신규 접근 라인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실적 발표 때 좀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SK홀딩스가 18,550원을 찍고 지금 16,2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목표 라인은 어디까지 잡을까요? 그 전에 제가 이걸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았습니다. 2만 원을 잡았는데 2만 원 일단 목표가를 1차적으로 세우시고 네. 실적 발표가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중간중간 제가 또 AS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로는 지금 15,000 라인이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15,000원 이탈 없으면은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홀딩스 살펴봤고요. 또 오늘 시간 여유도 있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장 양지수 1% 이상 밀렸고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가 많은 종목들의 낙폭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 그 여파를 조금 안고 있을 텐데 어제장 생각하고 오늘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임해야 돼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반등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주 위주로 뭐 인탑스도 제가 실적주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으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지수가 2월, 3월 이렇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올 때는 하나씩 좀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셨다가 실제 미 금리가 발표되기 전에 아마 2주 전 정도에 아마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적인 조정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 다시 잡는 전략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지금 현재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중기 투자한다. 물론 뭐 내년까지 하는 뭐 중장기 투자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가장 지금은 효율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뭐 빠른 매매, 부지런한 매매 이게 조금 어렵다, 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화 했다가 정말 시장 분위기 유동성과 함께 개선되는 시점에 전략을 짠다던가 이런 전략이 또 따로 필요한 것 같고요.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말씀 주신 대로 실적 기반되는 테마주 종목들도 한번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을 좀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돌파 매매 시간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